안녕 여러분, 오랜만이죠? 맨날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요즘 읽었던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취미 중 하나가 독서라서 나름 꾸준히 독서를 하는 중인데 이거를 컨텐츠로 만들어보면 재미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인데 1, 2 시리즈를 읽었고요. 1은 완독을 했고 2는 읽다가 지금 안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읽긴 읽어가지고 일단 2개를 가져왔고 이게 원래 책 하나가 더 있어요. 총 3권이 한 시리즈인데 제로, 1, 2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은 제로를 먼저 읽고 이렇게 1, 2 순서대로 읽는 것을 추천하셨지만 저는 서점에서 제로를 한번 봤었는데 조금 어려워 보여가지고 그냥 1, 2 이렇게만 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1은 현실편이에요. 현실편이라서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이런 분야들을 다루고 있고 2는 현실 너머 편이라서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이런 분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만 봤을 때는 저는 2권이 좀 더 제 취향이어가지고 좀 더 재밌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둘 다 괜찮았어요. 둘 다 재미있었어요. 1권은 좀 더 교과서적인 느낌? 뭔가 학생 때 교과서로 뭐 배우던 막 경제라던가 뭐 정치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좀 더 공부를 했었으면 좀 더 쉬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다 잘 읽었고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인문 교양서여가지고 진짜 교양을 쌓는 느낌? 뭐 공부를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냥 읽기만 하시면은 좀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저는 그 노트를 하나 놓고 거기다가 정리를 하면서 읽고 이해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좀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일단 이 책들을 종합해보면 좋은 점은 좀 더 똑똑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점은 좀 지루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다음 책은 이 책입니다.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인데 그 알쓸신잡에 나오셨던 김상욱 물리학자님이 쓰신 책이고 물리책인데 제가 사실 물리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좀 더 인문학 같은 과학책이다 뭐 그런 좋은 평이 많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게 문장을 쓰는 것도 그렇고 목차만 봐도 과학 용어는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그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분주한 존재들, 뭐 시간을 산다는 것, 공간을 본다는 것, 관계에 관하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같이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물리가 주 내용이긴 하지만 철학이나 수학, 사회, 뭐 경제 뭐 그런 것들이랑 또 연관지어가지고 설명해줘서 좀 더 폭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산 책인데 그때 한참 과학 유튜브 보는 거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산 거여가지고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유튜브로 다져진 약간 기초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 모르는 용어들은 검색하면은 요새 인터넷이 좋더라고요. 잘 나옵니다. 과학 실험에서 나온 실험 결과라든지 아니면 뭐 과학 이론을 설명할 때도 좀 더 삶이랑 더 연관시켜서 좀 더 깨달음을 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뭔가 단순한 과학책이 아니라 나아가서 삶까지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프로파일러 표창원의 사건 추적이라는 책인데 되게 책 표지만 봐도 엄청난 범죄 사건의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국내 범죄 사건 보고서 같은 뭐 그런 책이었는데 되게 많은 사건들을 다뤄요. 살인 사건이나 뭐 사기, 살인 누명, 성폭력, 묻지마 범죄 뭐 이런 사건들을 되게 많이 다룹니다. 사건을 총 22개를 다루는데 국내 사건이랑 비슷한 해외 사건도 다뤄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많은 사건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는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감정도 복잡해지는 그런 책이었고 되게 화나는 사건도 많고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았어요. 여기에 우리를 위협하는 진짜 범죄자는 누구인가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처음에 그냥 표지만 딱 봤을 때는 그냥 범죄자, 가해자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보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다 범죄자야.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넣으려다 보니까 옛날 사건들도 조금 많은데 지금 시대랑 좀 비교하면서 읽어봐도 좋고 살짝 시대랑 안 맞는 부분은 그 시대를 이해하고 읽으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되게 두꺼운데 이 책보다 더 두꺼워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워서 이 책은 아직도 읽고 있는 책입니다. 논리, 수학 얘기를 하는데 부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서점에서 읽다가 데려온 친구입니다. 현실 세계의 사회 현상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주로 명제나 집합, 수학 용어라던가 논리 용어, 철학 용어들을 써가지고 전개를 하는데 수학 용어 같은 거는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철학 용어라든지 좀 논리 용어는 조금 어려웠어가지고 저는 좀 검색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는 뭔가 고등학교 때 명제 배웠던 그런 생각이 많이 났고 두 번째는 뭔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들을 계속 던져주세요. 이 책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사고력이라든지 논리력이라든지 분석력이라든지 그런 게 길러지는 이거 되게 딱딱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별로 그런 느낌은 없었고 오히려 재밌었던 게 막 말장난도 있고 밈이라던가 역설, 모순 이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저는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작가님은 진정한 논리의 기술은 논리와 감정을 적절하게 섞어서 잘 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들한테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근데 읽다 보니까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었는데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외국 책이다 보니까 약간 어색한 문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을 읽어도 번역을 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고 이렇게 어렵고 참신한 주제로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내용 말도 못하는 그런 책들도 많은데 그런 용두사미 같은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책까지 완료. 오늘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보고 싶은 영상이나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 중에서 재미있었던 책들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